전 결혼 전에도 아침은 안 먹었어요. 준비 시간도 없고 부모님 맞벌이셔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서 습관이 되다 보니 아침 안 먹는 것이 익숙해져서 안 먹습니다. 남편은 전업주부셨던 어머니께서 챙겨주셨던 듯해요. 결혼 후 전 당연히 아침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출근을 했죠. 어차피 남편은 자고 있는데 남편은 결혼 전에 먹다 결혼해서 아침밥을 못 얻어 먹으니 아침밥도 못 먹는다, 어쩐다 투덜대더라고요. 그럼 먹지도 않은 제가 아침을 차리고 남편을 깨워 먹이고 출근해야 합니까? 우리 엄마도 날 그리 안 키웠는데 남편의 그런 투덜거림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챙겨주려고 해도 솔직히 아침에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아침잠이 많기도 해서 회사도 겨우 가는데 심지어 저혈압이라 잘 못 일어나거든요. 게으르다면 게으른 자의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철없는 귀여운 우리 남편, 친정 엄마와 차 타고 가는 길에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저 대접도 못 받고 살아요. 땡땡이가 저 아침도 안 차려줘요. 하면서 찡찡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정말 해맑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밥은 원래 먹고 싶은 사람이 차려 먹는 거야. 누가 차려주는 게 아니라 먹고 싶으면 차려 먹어. 그래도 한 번도 없어요. 와이프한테 밥도 못 얻어먹는 사람 저라고요. 저녁도 안 차려줘요. 차려준 적도 많은데 남편은 거의 자정돼서 제가 자는 시간에 들어오기에 안 차려준 적이 더 많긴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싶으면 차려 먹으면 되잖아. 끝까지 해맑게 웃으며 팩폭 날리는 우리 엄마. 몇 번 그렇게 엄마한테 팩폭을 듣더니 남편, 이제 주말에도 내가 밥 안 먹고 뒹굴고 놀면 어휴, 먹고 싶은 사람이 차려 먹어야지. 장모님 말씀 들어야지. 궁시렁대며 차려 먹습니다. 전 남편이 차려놓은 밥상에 밥 숟가락을 얹고요. 몇 번 하더니 요리에 재미가 붙었는지 주말에 남편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한 건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대요. 전 그러면 청소 정리 빨래 집안일을 센스 있게 합니다. 그리고 토스트 그릴 사주니 이제 아침은 알아서 토스트를 해먹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쓰자면 결혼 초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혼내서 며칠간 남편이랑 싸우고 매일 울고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욱하셔서 소리를 막 지르셨고 저도 그 사실에 충격받아서 울었고요. 그러자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 만나러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미안하다 말하러 온 줄 아셨나봐요. 친정 엄마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시면서 며느리 도리, 시어머니 대접 등등 단어를 꺼내시며 한참을 이야기를 이어가셨대요. 다 듣고 친정엄마 해맑게 웃으며 자녀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사돈.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건 타일러야죠. 타이르고 좋게 말하는 게 먼저예요. 자녀 교육을 지금까지 잘못 시키셨던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들에게 욕한 걸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였죠. 결혼 전에 어머님께서 아이들 어렸을 적에 잘못하면 겨울이라도 집에서 내쫓았다는 말씀을 웃으며 하셔서 엄마가 속으로 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세트로 같은 취급을 당할까 걱정하셨고요. 아니 그래도 며느리가 잘못을 했으니 제가 한 소리 한 건데 우리 땡땡이는 눈치 빠르고 똘똘한 아이예요. 돌려 말해도 충분히 알아듣고 할 거예요. 혼내기만 하면 아이들 엇나가는 거 충분히 아시잖아요. 아이들도 성인인데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저희 아이도 많이 놀랬는데 그동안 사돈 어른의 잘못된 스타일로 실수하신 것 같다고 제가 잘 전달해 놓겠습니다. 하시며 끝까지 해맑게 우셨습니다.
어머님 더는 할 말 없으셨다고. 근데 그 뒤로 정말 어머님이 이제 절 대하는 게 전보다 조심스러워졌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딸을 안 키워보셔서 기대치가 높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반대로 절 키우시며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1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 딸 수준을 생각해야지 하며 기대가 없으시대요. 결혼하고도 엄마 찬스 쓰는 게 엄마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해맑은 한방 덕분에 전 나쁜 며느리, 나쁜 아내 안 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래도 시댁 가서 안 이루고 친정 가서 투덜대는 남편도 사랑하고요. 처음에 삐걱댔지만 이제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조심하시는 어머님도 사랑합니다. 두 집안의 결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그렇고요. 늘 조심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역시 친정엄마가 최고네요.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고 흔히 일하는 거 감을 못 잡아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지만 연봉도 낮은 남편놈이 지랄하는 건 진짜 어휴. 그러니 가정교육 소리 나오죠. 그런 논리대로면 님 남편 연봉 낮은 죄로 독박가사, 독박육아, 장인장모 보살핌 다 해야 합니다. 댓글이: 그것도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해야 알아들어요. 저희 신랑 우리 집에다가 내가 밥 한 번도 안 차려준다고 징징거리니까 우리 엄마가 쓰니 엄마처럼 얘기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장모님은 어떻게 딸이 남편 밥도 안 차려준다는데 딸 편만 드느냐고. 우리 엄마는 안 그런다고 그렇게 말합디다. 시댁에서 어머님께서 일 때문에 안 계셨는데 아버님이랑 신랑이랑 같이 게 삶아 먹으려고 수산시장 가서 게를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게 먹기 번거롭지 않겠냐고 하면서 누가 요리할지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신랑이 당연스럽게 며느리가 해야 된다고 하대요. 어쨌든 아버님께 하시라고 하긴 그러니 신랑 보고 자기네 집이니까 자기가 삶아 라고 했는데 진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라며 저를 개념 상실한 여자처럼 보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아버님께서 본인이 개 삶으시겠다고, 솔직히 개 삶는 게 어려운 거 아닌데 어떻게 나오나 하고 대받아쳤더니 저럽디다. 그래도 글쓴이 남편이나 시댁은 저보다 낫네요. 두 번째 사연. 친정 보내주기 싫어서 눈물로 호소하는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작년엔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한복 입고 와야 한대서 설이랑 추석에 한복을 입고 시댁 가서 있었네요. 점심상 설거지 다 하고 피곤해서 신랑방 가서 쪽잠 자고 있으니 가족들 다 모인 자리인데 자지 말고 나와서 같이 전국 노래자랑 보자고 하더군요. 본인도 자고 있었으면서 며느리 자는 꼴은 못 보겠나 봅니다. 그러다 아들이 거실서 드러누워 잠드니 안쓰러워하며 베개를 갖다주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시댁에선 쪽잠도 자면 안 되나 봅니다. 점심까지 먹고 신우가 왔길래 저도 친정 갈 채비를 하니 멀리서 사촌 누나네도 오는데 어디 가느냐며 표정이 굳어져선 눈물까지 머금더라고요. 늘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웁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서원에도 울고 늘 우시는 분이세요. 이젠 또 시작인가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PTSD 와요. 신우도 친정 오는데 저는 친정을 못 가게 하더군요. 본인 가족들이지 제 가족은 아닌 건데 왜 저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친정은 강요 따윈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분위기예요. 임신 초기라 조심하고 있는데 오늘도 시댁 올 때 당연히 한복을 입으랍니다. 결혼할 때 40만원 주고 시어머니가 맞춰주셨어요. 애기 돌잔치 할 때도 입으라고 하시더군요. 화목하지도 않은 가정 억지로 행복한 척 화목한 척 본인 마음대로 분위기가 돌아가야 하고 저한테는 며느라 네가 결혼 생활하면서 왕비가 되고 싶고 대접받고 싶으면 남편을 왕 대접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
정작 어머니 본인은 연로하신 아버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아버님 말씀 한마디에 째려보고 저 앞에서 뭐라고 하실 때마다 제가 다 숨이 막힙니다. 둘째 아들도 본인 때문에 싸워서 이혼했는데 막내 아들마저 이혼하는 꼴 보고 싶은가 봐요. 결혼 2년 차인데 결혼 1일차부터 매일매일 카톡이 옵니다. 제가 답장을 안 하면 받을 때까지 전화가 와서 어디 아픈 줄 알고 걱정했다며 집착하시고 어떤 날은 삐지시고 그리고 또다시 연락하시고 기본적인 할도리 이상으로 잘했지만 상황이 본인 뜻대로 안 돌아가면 삐쳐서 울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숨 막히고 답답합니다. 시댁 아니면 남편이랑 싸워도 칼로 물베기인데 명절이나 시부모님만 생신만 다가오면 제가 숨이 막혀요. 아버님 생신 때도 선물 용돈을 준비해서 밖에서 밥 먹었는데 커피 마시러는 신혼집 가자 하시는 거 집도 안 치웠는데 인원도 9명이나 돼서 좀 힘들겠다고 카페로 모시니 집에 오는 길에 눈물바람 하시더라고요. 살아생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자식 집 가보겠느냐며 내가 내 자식 집에 가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냐며 너무 섭섭했다고. 참고로 시댁과 신혼집 거리는 10에서 15분 거리이고 연락도 365일 중에 350일은 하며 오라 할 때마다 갑니다. 종교 강요하시면서 같이 주일마다 교회 같이 가자, 몇 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부르고 자기 아들한텐 절대 종교 강요 못하는데 저한테만 그래요. 우리 집안으로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 한다면서요. 어디 가자 거짓말하고 아들 몰래 저 데리고 교회 가고 행복하다며 기도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태교에 좋은 말씀이 좋다며 성경책을 보래요. 제가 하다 거절했더니 눈물로 또 통곡을 하시고 결혼 전 밤 11시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오라해서 갔더니 펑펑 울면서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봤는데 저희가 결혼하면 40세 전에 이혼한다고 했대요. 기독교긴 하지만 본인이 보신 건 신점이 아니라 사주라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열받아서 제 사주에 이혼이 있나요? 그럼 안 되죠. 저도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결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니 일동당황. 결국 신랑이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역시나 안 하는 게 맞았었네요. 남편도 중간 역할 한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독불장군 맡기는 역부족입니다. 항상 시댁만 갔다 오면 싸워요. 임신과 별개로 이제는 한계가 와서 안 될 것 같아요. 숨 막히고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 내질렀습니다. 진짜 중간에서 시어머니 확실하게 안 막아주면 임신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혼할 거라고 남편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번호 차단하고 난리 쳤더니 저보고 임신했는데 제발 진정하라고 놀래서 달래주네요. 임신해서 더 예민해진 건지 진짜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어머니 차단만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그 신전처럼 이혼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마음 한켠에는 늘 이혼을 생각하면서 미리 대비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후기. 정말 시댁까지 가까우니 미치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집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통곡하면서 우는데 결국에는 얼굴을 맞대고 제가 발악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시지 마시라고, 시어머니라고 다 함부로 하고 강요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결국에는 아들한테 질질 끌려서 돌아가시고 저는 친정에 왔습니다. 남편이 두 손 두 발 빌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시댁 영 끊고 살겠다고 하는데 진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서 이 글을 쓰면서 잠만 자려고요. 다시는 시어머니랑 연락하면서 살지 않으려고요. 이사도 가고 저희끼리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다면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댓글. 첫 명절 사촌 누나 온다고 친정 못 가게 할 때부터 결판 내셨어야죠. 시어머니 오는 게 뭔 대수라고. 거기서 중재 못하는 남편까지 정뚝 떨이구만.
근데 그런 남자 믿고 임신까지 하셨어요. 이제라도 시댁이랑 연 끊고 님 말대로 한번 살아보시던가 아니면 증거 잘 챙겨 준비 잘해서 똑똑하게 이혼하시던가 하세요. 댓글이 아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시어머니 전화 차단부터 박으세요. 차단받고 연락 끊고 발길 끊고 남편한텐 니애 가진 상태라 가정은 최대한 유지하고 싶었는데 네 엄마 때문에 정신병 걸리기 직전이라서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지르세요. 최소한 내가 시어머니 보면서 숨 막히지 않는 날 올 때까지는 만날 생각이 없고 네가 만나기를 강요하거나 연락을 강요하면 너까지 끊어버릴 거니 선택하라고 하세요. 입 뒀다가 뭐하고 얌전히 당하기만 하세요. 뭐라도 좀 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